자, 이번에는 감사에 대해서 조금 더 심화적으로 들어가서요. 감사 의견에 대해서 같이 학습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감사 의견이라는 것은 회계사들이 감사를 하게 되면은 본인들이 이걸 검토해 보니까 어떻더라라고 하게 되는 어떤 의견을 줘야겠죠. 이걸 저희가 감사 의견이라고 하는데요. 자, 회계사들이 감사를 하면 감사 보고서라는 걸 작성을 합니다. 이 감사 보고서에 자신들의 의견을 표명하게 되죠. 즉, 감사 의견이란 회계 보고서에서 회사의 외부 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게 되는데 이를 감사 의견이라고 하게 되고요. 감사 의견에는 4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자, 적정 의견, 한정 의견, 부적정 의견, 의견 거절 이렇게 4가지가 있거든요. 자, 이 4가지 외에는 없어요. 이 4가지 중에 하나가 나가게 되는데 각각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적정 의견이라는 것은요. 재무제표가 회계 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되고 있다고 판단했을 때 경우에 표명하는 거다라고 되어 있죠. 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자, 감사인이 나가서 A라고 하는 회사가 만들어 놓은 재무제표를 봤어요. 자, 그래서 이 재무제표가 정말 제대로 잘 만들어졌는지를 보니까요. 회계 기준에 따라서 대부분 다 잘 작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적정 의견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제가 말할 때 대부분 잘 작성하고 있어요 라고 말했죠. 자, 이걸 중요성의 관점이라고 조금 파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적정 의견이 나가는 것은 이 재무제표가 정확했을 때만 나가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볼게요. 자, 지금 어떤 A라고 하는 회사가 자산 규모가 1,000억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근데요. 이 회사는 자산 규모가 회계사가 봤을 때는 1,000억이 단데 1,000억 100만 원이라고 표기를 해놓은 거예요. 재무제표에. 자, 그럼 오류가 있어요? 없어요? 오류가 있죠. 1,000억짜리 회사가 1,000억 100만 원이 있다고 표기를 했으니까 여기에는 지금 정확하게 표현한 건 아니에요. 자, 헌데 문제는요. 자, 외부용자가 봤을 때 어떤 회사가 A라고 하는 회사가 자산 규모가 1,000억 100만 원이 있다라고 표기를 했다고 한번 볼게요. 자,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1,000억 100만 원이 있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요. 1,000억 정도 있구나라고 아마 생각을 할 거예요. 즉, 이 1,000억짜리 회사에서는요. 이 100만 원이라고 하는 오류가 중요한 오류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외부용자 입장에서는 무시할 만한 금액의 오류를 회계사들이 하나하나 다 똑같이 만들어야 된다라고 정확하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게 될 거예요. 의견 충돌도 굉장히 많을 거고요. 이렇게 싸우는 요인 자체가 외부용자한테 전혀 상관없는 걸로 싸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외부 감사를 할 때는요. 이 적정 의견을 받기 위해서 회사 규모에 따라서 이 회사의 중요성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을 하고요. 이 중요성 금액 미만으로 있는 오류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한 오류가 아니니까 그냥 패스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오류 없이 만들어졌다면 그냥 적정 의견을 주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떤 회사를 보시면요. 우리가 딱 재무제표를 봤을 때 뭐 숫자가 굉장히 많이 있는 숫자들이 많아요. 즉, 뭐 우리가 보통 콤마가 한 3개 정도 있다라고 하면 억 단위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회사들은요. 이 콤마가 뭐 4개, 5개 나오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자, 이런 회사들은요.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애초에 단위를 100만 원 단위로 잘라버리는 회사들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1원까지 정확하게 맞추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적정 의견을 받은 회사는요.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중요성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오류가 없다. 즉 중요한 오류는 없고 이제 적정하게 잘 작성됐다라고 됐을 때 감사인들은 적정 의견을 표명하게 되는 겁니다. 자, 2번째 한정 의견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한정 의견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한번 정의부터 읽어볼게요. 기업회계 기준의 위배나 감사 범위의 제한으로 인한 영향에 중요해서 그 영향이 중요해서 적정 의견을 표명할 수는 없지만 부적정 의견이나 의견 거절을 표명할 정도로 중요하진 않고 그리고 그 정도로 전반적이지는 않은 경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직 부적정이나 의견 거절을 보진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이 한정 의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가지를 먼저 보고 오는 게 조금 더 이해가 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뒷장 잠깐 넘어가서 부적정하고 의견 거절부터 보고 올게요. 자, 부적정 의견부터 보실 텐데 부적정 의견은
감사인과 기업회계 기준의 위배로 인한 영향이 특히 중요하고 전반적인 경우래요. 자,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에 오류가 있긴 있는데요. 이 오류가 작지 않은 거예요. 봤더니 오류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오류 자체가 회사 그 재무제표 전반에 다 퍼져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적정을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예를 들어 이런 경우예요. 어떤 A라는 회사가요. 자기네가 1년 동안 장사해서 이룩해 놓은 매출이요. 100억밖에 안 되는데 재무제표에다 만들기로는 150억이라고 수익을 써놓은 거예요. 자, 100억과 150억은 굉장히 큰 차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인이 봤을 때 너네 매출 100억밖에 안 되는데 왜 150억이라고 썼느냐. 100억으로 다시 해라 라고 했는데 고치질 않는 겁니다. 자, 여기에는 외부 이용자가 봤을 때 당연히 중요한 오류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적정 의견을 줄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부적정 의견이 나가게 되는 겁니다.